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와 마켓이 발표한 지표 모두 경기 확장을 반영했지만 이 확장 속도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1.2% 증가했는데요. 이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와 고용시장 개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을 1% 떨어질 수 있는 양적 완화의 충격이 달러 가치를 0.5%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악재는 부진했던 제조업 지표였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표에 좀 시장에 관심이 몰렸네요. 네, 미국의 제조업종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ISM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월 제조업 지표가 혼조세를 보여서 시장에 좀 혼란감을 안겨준 그런 모습인데요. ISM은 3월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에 54.2에서 2.9포인트 하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월가는 54를 예상했는데 월가 예상에 비교적 큰 폭으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낙폭이 지난 2011년 7월 이후에 최대폭에 달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신중론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서 신규 주문도 줄었고 이에 따라서 생산도 감소한 영향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ISM 지표 말고도 구매 관리 지수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고요. 네, 마켓스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공개했습니다. 최종치가 54.6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가는 55를 예상했는데 역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잠정치인 54.9에 비해서도 역시 미치지 못했고요. 전월에 54.3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랐다는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 달 만에 지수가 상승세 전환에는 성공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1분기 평균은 54.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기록했던 52.6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별도로 발표된 지표인데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건설 지출 예상을 상회했죠. 네, 상무부가 2월 건설 지출을 공개했습니다. 연율로 따져보면 8,851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상무부는 밝혔는데요. 전월 대비로 보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에 2.1% 감소한 이후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월가는 1%의 증가를 점쳤는데요. 예상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건설 지출의 증가세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이 주택 건설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 기대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2월 주택 건설 지출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2.2%. 지난 2008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셈이 됐습니다. 클리어 오브 이코노믹스는 주택 부분이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주택 시장의 회복을 낙관한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지표에 이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달러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반응하는지 이견이 팽팽하게 좀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달러 약세에 대한 연준 고위 당국자의 좀 발언이 나왔네요. 네, 그동안 연준은 양적 완화가 달러 약세를 이끌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양적 완화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루벤 클릭과 실리안 레디크 연구원은 오늘 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라는 보고서를 내놔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유사하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그동안 이제 3조 달러 넘는 유동성을 좀 계속 공급해 왔었는데요. 네. 당분간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연준은 3조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을 1%포인트 떨어뜨릴 만한 양쪽 완화로 달러 가치를 0.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양쪽 완화로 국채라든가 모기지 증권 같은 채권을 매입하면서 3조 달러어치가 넘는 자산을 매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뚜렷한 추구 전략에 대한 신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벤 버넌키 연방준비은행 위원장이 그동안 양쪽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연준의 정책 기조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유럽 쪽에서는 좀 조용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유럽 증시 열리질 않았는데요. 키프로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키프로스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정부 쪽의 반응이 러시아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좀 물렸기 때문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실을 입은 자금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고로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인들이 키프로스와 관련해서 손실을 입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키프로스에는 러시아 자금의 일부는 세금을 냈고 또 그렇지 않은 자금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상품 시장 마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상품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론이 나오면서 유가는 내렸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0.33% 빠졌습니다. 96.91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온스당 0.24% 오른 1,599.6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셨는데요.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51.3으로 저달에 54.2에서 감소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건설 지출이 8,851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는데요. 이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와 고용시장 개선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준은 그동안 3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연준 내부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